안녕하세요. 형사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지인의 권유를 받아 일회성 투약을 한 의뢰인부터 소지, 매수, 공급에 가담한 사례까지 사건의 경중을 나누어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벌금형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 전략을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한 행동에 비해서 단순 내가 일회성 투약이고 방어할 사유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겠죠.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 여부가 형사처벌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언제 어디서부터 얼마나 투약을 했는가,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어떤 말부터 했는가에 따라서 특히 경찰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남긴 첫 진술은 향후 재판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부인해서 초기 진술을 판사님이 못 보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초기에 당황해서 정확하지 못한 내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게 될 경우 그 한두 마디가 기소유예나 벌금형, 무혐의로 그칠 수 있는 사례가 집행유예 혹은 나아가 실형 처분까지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간 횟수에 관한 진술에서 예전에 몇 번 했었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진술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억나는 범위의 한정에서 언제 몇 번 했다, 이렇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고, 그리고 몇 회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 범위는 변호사랑 꼭 상담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상습 투약 여부, 그리고 단순 일회성 혹은 1, 2회성 투약 여부에 따라서 집행유예, 기소유예, 그리고 실형까지 그 범위는 천차만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요청해서 투약을 했는 건지, 아니면 지인이 이거 해봐라 여러 번 권유해서 그냥 상황에 맞춰두다가 투약을 하게 된 것인지, 이러한 내용의 진술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같이 투약한 경우 상대방을 불러서 그 상대방 이야기도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듣겠죠. 둘의 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누가 권유를 했는지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확하게 꼭 변호사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조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반성하는 태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다만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좀 더 인정하고 죄 받겠습니다, 이런 진술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반성문은요, 어디까지 내가 죄를 인정할 것인지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부터 너무 잘못했습니다, 전부 다 제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과도한 인정은 죄질을 불필요하게 무겁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붙이십시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 이만큼 투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십시오. 첫 번째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두 번째 조사에서 말이 달라지면 수사기관은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낼 것입니다. 당신의 진술은 이미 일관성이 없는 진술이고 신뢰성이 없는 진술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하겠죠. 절대 불명확한 진술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실을 어느 범위까지 어떤 표현으로 진술할 것인가는 너무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 전에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고 가능하다면 꼭 동행하셔서 조사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